정책 현안 토크쇼 영통구 교육 학부모와 통하다 토크쇼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경기도 이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안광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축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대표님이 오늘 꼭 와서 현장에 와서 좀 인사 좀 드리고 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 네트워크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다 하셔서 이렇게 오늘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위에서만 지금 5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부모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영통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꽤 많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혹시? 예. 네.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좀 25개 교육지원청에 좀 협의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늘 이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아이들의 학업 안전 그런 문제들도 학교와의 소통 이런 문제이실 텐데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소통의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우리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좀 확보해서 좀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김준혁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말 교육에 열정이 많으신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경기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 잘 저희가 듣고 또 내년도 사업에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토크쇼 패널 좌장 및 모든 패널들을 모시고 영통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 등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만들어가야 될지 저희가 영통구 교육 학부모와 통하다 토크쇼를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는 이전의 그 간담회나 어떤 토론회 형식이 아닙니다. 발표 형식이 아니라 패널분들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서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패널분께서 평상시 교육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자기소개를 1분 스피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패널 좌장이신 김준혁 국회의원님께서 1분 스피치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이 우중에도 많은 부모님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경기도 교육청, 또 수원시 교육지원청, 수원시청 민정장님, 우리 또 수원시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이선근 회장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 행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영통 지역을 교육 1번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영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다가 크게 영통 교육 1번지 만들기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교육 1번지가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감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올바르게 잘 키워주느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사회적 관계자분들이 지원해주는 것들 아까도 우리 그 도의회 기획교육위원장님께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소통들이 학생들 개인만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 또 전체가 모두 함께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의 힘만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아이가 성장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이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고요.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모든 학부모의 네트워크 학부모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교육의 목표를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이 이제 정조의 도시고 정조가 꿈꿨던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메탄동을 비롯한 영통구 지역이 특히 교육의 학부율이 상당히 높고 많은 분들이 욕구가 아주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앞으로 우리 김재영 의원님과 우리 시도위원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 특히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우리 안강열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부터 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가 수원 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최명기 시의원님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최명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통의 그 학부모님들, 우리 영통을 대표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또 이 현안 및 토크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는 1년을 죄송한데 농사 짓는 데는 1년을 계획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은 우리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되어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찾고 모색하고 또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담당관 박종현 장학관님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박종현 장관입니다. 저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통구 교육, 사실은 영통구 교육에 벌써 예전부터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영통구 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감을 3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영통구에서 영통구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토론회 속에서 사실 제가 어떤 발표 혹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토크쇼에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교육지원청 공유학교 담당 강미향 장학사님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공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강미향 장학사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공유학교를 담당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처 다 배우지 못하고 좀 더 배우고 싶은 영역을 학교 밖에 있는 지역 자원과 협력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성과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수원에서 구축할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리고 수원 교육력의 지역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원교육지원청 늘봄학교 담당 박세진 장학사님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늘봄 담당 장사 박세진입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학부모님,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굉장히 중대한 도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과제를 낳았고 특히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을 키우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제 중에 늘봄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좀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께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이성근 회장님 1분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운협 회장 맡고 있는 이성근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21대부터 학운협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영통구 너무 많은 학부모님이 오셔서 좀 그 학군제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들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랑 그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발표할 AIDT 관련된 것도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 관련돼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듣고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근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모든 패널분들의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정책 및 현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교육 정책을 선발하여 4가지 토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주제 위에 또 추가로 선정하고 싶으신 주제가 계시면 후에 질의를 통한 토크 시간이 있으니 그 순서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크쇼의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과밀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두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 어디까지 왔나.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늘봄 학교의 명가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학부모 소통 창구 이렇게 해보자 등의 총 4가지입니다. 먼저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패널 좌장이신 김준혁 의원님의 주도로 각 주제당 10분씩 자연스럽게 토크쇼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제를 변경할 때나 아니면 시간이 길어질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준혁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세미나 좌장을 맡게 됐는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놀란 게 있어요. 이 주제를 보고 과밀화 문제, 학교 과밀화 문제, AI 디지털 교과서, AIDT라고 하는 이 문제, 늘봄학교 이 문제는 저희 국회 교육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 이 자리에서 되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 오늘 이 주제를 만들고 또 토론을 준비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한 가지 더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문제. 근데 오늘 이 유보통합 문제 이 안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빠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 3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 좋은 결과를, 좋은 앞으로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에 쓴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인재를 키우고 또 좋은 목민관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이 바로 잘 듣는 거다. 청남. 잘 듣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정책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예. 자, 그 첫 번째 주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과밀화 문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은 지금 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마찬가지죠. 올해 신생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신생아 23만 명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갈 때는 대학 입시만 100만 명이 봤습니다. 대학 입시만. 대학 입시를 안 보는 분들이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학 정원은 20만 명이 조금 안 됐었고,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 신도시 지역은 과밀화가 생기고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은 이런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더군다나 교육부가 이번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학교육비 부담금을 갖다 폐지하는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아직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교육으로다가 보고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최명규 의원님 통해서 한번 현장의 상황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규 의원님, 영통 일동의 지금 이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원천동 영통 일동은 이제 신도시와 구도심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통계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영통구에 보면 25.7명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통계치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학급당 28명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어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학생 수가 많아서 저희 지역구에 이제 한 학교를 보면은 지역구가 많아서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어도 이게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그런 그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한 초등학교는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증축과 함께 특별교실, 또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영어교실들 물론 이 도서실 한쪽 편까지 이용 일반 교실로 전환하는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학교의 그 과밀화 문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그 수업권과 활동권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과밀화 문제는 이제 본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학교의 과밀화가 학급의 과밀화로 이어지고 이걸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교육의 불능 상태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되게 단기적과 중장기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학군 조정에 대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군 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게 이제 어떤 지역구 정치인이나 또 아니 또 수원교육지원청이나 이게 좀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아파트 이게 주거 공간을 통해서 이 그 학교 부지 확보 이런 것들 또 신설을 할 때 조금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같이 좀 진행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천동 영통 일동 지역에 이제 그 수원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에 대한 생각을 현장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셔서 관련된 말씀하셨고 메탄 1, 2, 3, 4동 지역에 경기도 의원이시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엄청난 분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토크쇼 진행하고 있는데 최정현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도연이와 제가 이 자리에 같이 갔습니다. 좀 전에 최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메탄 1, 3, 4도 사실 메탄 1, 2, 3, 4도는 똑같은 그 원천동이나 영통일동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산재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이제 메탄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로 메탄 초등학교에는 교실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는 또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느 학교를 또 선호하지 않고 이런 분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메탄 1, 2동의 메탄 1동의 재개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 동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분산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했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탄 1, 2, 3, 4동이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중학교가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가 메탄 3, 4동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메탄 1동이 사실 이제 영통 2구역 재개발이 되고 있고 1구역도 곧 되면은 많은 또 인구가 유입되는데 사실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메탄 2동으로 큰 길을 건너서 지금 건너서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메탄 1동에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초등학교 과밀 문제는 좀 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또 교장 선생님들 지역이 좀 뭉쳐서 어떻게 좀 분산 배치를 통해서 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좋아질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중학교 문제는 좀 하나 정도는 메탄 지역에 신설하는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뭐 당연히 교육 문제도 많이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뭐 지역에 대한 여러 상황들도 공유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처음 논의가 된 겁니다. 그전에 나머지 학교 학생들 문제 또 분산 배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초등학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또 잘하니까 당연히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 신설 문제는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또 장학관님도 와 계시고 장학사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향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파장초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원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초등학교인데 파장초등학교를 안 다니려고 해요. 왜 안 다니려고 하니 물어보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름이 안 좋아서 안 다니는데 이름이 아직도 학교 운동장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렇게 넓은 운동장 갖고 있는 학교가 없는데 파장동이라는 이름이 일제 때 바뀐 겁니다. 원래 이름이 비파파자 파동인데 그래서 이 파동 비파초등학교 이렇게 원래 이름대로 하면 잘 다닐 텐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역명도 좀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학교를 갖다가 좀 사랑하면서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분산 배치와 관련된 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과밀화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방안으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계속 논의하면 또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니까 일단 현재 상황만 좀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게 AIDT 교육입니다. 지금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교육 정책이 AIDT 과정입니다. 예산도 엄청납니다. 글쎄 이게 아직 공개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밝힌 예산이고 방송에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향 5년간 대략 한 6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교육부는 대략 한 1년에 3천억 정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내용은 한 6조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은 AIDT와 관련된 내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은 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국 역사 교사 모임 7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AIDT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린이들은 굉장히 빠른 습득도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현장에 계신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천천히 가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교육 현장의 내용은 또 어떨지 모르고 그 뒤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AIDT 2025년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현 장학관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죠. 작년 초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우려사항, 기대가 어떤 고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과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정말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교육청도 사실은 고민이 큽니다. 사실 이 정책이라는 게 교육부가 주도로 하는 정책이 있고 또 지방자치제 맞게 저희 이제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저희도 그 발표 사실을 보면서 시도에서는 뭐 교육부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좀 따라가야 된다. 어떤 이런 약간 그런 방향성이 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모습을 보면 이름이 뭐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게 아니라 선책형 교과서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학이나 이런데 옛날 저희 때 뭐 대학 공부 지금 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선책으로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선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영통부 쪽에서 이제 교감할 때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애들이 저희가 뭐 지급을 안 해도 패드를 갖고 다녀요. 그 패드 용도가 사실은 학생들이 아마 애들 책가방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루에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5kg 가까이 되는 그 무게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종이가 줄어야 된다는 건 맞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선책형 교과서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대적인 변화의 한 획을 긋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걱정스러운 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특히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갑자기 급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년지 대계입니다. 서서히 방향에 따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배경적으로는 코로나가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학교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한 기사 지금 저희 17개시도 전국 보면 1인 1 디바이스 대부분 다 주고 있죠.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이제 서두 부분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나와서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관련해서는 또 심도 있는 얘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DT 교과서 관련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신 우리 이성근 회장님이십니다. 이성근 회장님이 단순하게 학부모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국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모시기 힘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고 범죄 심리학, 어쨌든 아동 심리학까지 다 심리학 전공자신데 관련된 좀 고민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찬 아니신 것 같고요. 여기 학부모님들 대부분 저희 학교 운영일 때 저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DT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저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뭐 아시겠지만 과연 AI가 탑재된 그 태블릿이 보조 역할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거에 관련돼서 광 케이블 형식으로 어떻게 또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지금 뭐 너무 잘 만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과연 선생님이 다 통제가 가능할지 분명 말하면 유해 접속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지금 책 읽기 관련돼서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다시 토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력 관련돼 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이 태블릿 같은 걸 이용했을 때 그 문해력에서 얼마나 더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할 건데 과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올 연말까지 11월 달까지 12,000명 학생 정말 교사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태블릿 보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될지 안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6조 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시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저는 가늠하기 좀 그래서 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교차 형식으로 종이 교과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뭐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19세기 교실에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손에 쥐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편하겠죠. 이런 책들보다는. 네. 근데 그런 거 관련돼서 과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더 줄지 덜 줄지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기본 과목 관련돼서 영수부, 정보 관련된 과목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거 관련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지금 학부모들이랑 얘기했었을 때는 지금 그런 문제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관련된 것들은 쫓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기반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을 굉장히 절제하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AIDT 관련해서 좀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시기상조라는 표현보다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지 않느냐. 한 1년 정도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 거죠? 예, 저도 장관님한테 1년 유보합시다. 제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책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AIDT 교육은 서책의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AIDT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AI 교육에서 이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텍스트가 좋은 답을 주고 질문을 하지 못하면 좋은 답을 주지 않거든요. 교육의 본질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철학의 본질도 역시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지 그래야지 AIDT 관련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그 청문회 이런 그 세미나 자리 말고 한대가 청문회가 좀 이렇게해가지고 청문회 좀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자리 말고 제가 AIDT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AIDT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한번 부탁을 하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이번에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대학 교수 출신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으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AIDT 관련된 효율적 활용 방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교육부 관료들도 모릅니다. 교육부 관료들도 모르고 교육부 관료들이나 교육부 실습 뭐 이렇게 하는 선도학교 교사분들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만 이야기하지 본질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더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장선생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걸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늘봄학교입니다. 저희 그 교육위에 백승아 의원이라고 있는데 아이가 4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도 다 늘봄학교에 맡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뒤부터 이제 전체 학년 다 이제 실시하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 늘봄학교 관련된 이야기 너무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지원청의 박세진 장사님께서 늘봄학교 공유학교 좀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고요. 현재 우리 수원시 늘봄학교 관련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늘봄학교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돌봄교실과 수익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던 방과학교 이원화된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 이원화된 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바꿔서
돌봄과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체제로 만들자고 하는 게 늘봄 학교고요. 그래서 기존에 오후 돌봄만 있었던 것은 이제 학교나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아침이나 틈새형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도 돌봄을 할 수 있게 확장시키겠다고 하셨고요. 기존의 수익자 방과 후의 경우에도 수익자 방과 후 외에 학생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형 실수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 예산 지원을 통해서 늘봄 방과 후 학교를 확장시키겠다고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돌봄 교실과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하나로 합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됐고요. 초일 맞춤 프로그램은 이제 희망하는 학생이 기존의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입학 기준이 있었는데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희망만 이제 초일 맞춤형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하루에 2시간의 돌봄과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섞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확장된 것이 늘봄 학교입니다.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1학기에는 98개 공립학교 중에 81개교가 늘봄 학교였고요. 지금 2학기부터는 나머지 이제 17개 학교도 전부 다 같이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늘봄 학교는 이제 98개교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거고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적응 기간 동안에는 94교, 2,600명 정도가 참여했었고 상반기에는 원래 81교만 참여해야 되는데 2개교가 더 참여를 해서 83개교, 2,2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현재 하반기에는 92개교 약 2,15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제 6개교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에 모두 다 수용이 돼서 초일 맞춤형을 신청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초까지 모두 해서 초등 같은 경우는 100교, 중등도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초등 돌봄 교실은 공립 98개교 중에 95개교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3개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 수원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시청에 학교한 다 함께 돌봄터 같은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서울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돌봄 연계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남산초 역시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돌봄 역시 오후 돌봄은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은 이제 저희 아마 늘봄 학교가 명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던 점, 좀 아쉬웠던 1년 정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최명기 의원님께서 학교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늘봄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학교 과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조금 유휴 공간이 부족해서 모든 학교가 다 적극적으로 많은 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하는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의 좀 아쉬웠던 것이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제 돌봄 교실이나 방과 학교는 기존의 성격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초일 맞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돌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양질의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사항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수원교육청에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따가 이제 강미양 장사님께서도 말씀하실 텐데 모든 학교가 학교에서 다 품을 수 없다면은 늘봄 공유학교를 통해서 기관이나 이렇게 이제 좀 교육 관련 기관과 상생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래서 현재 방과 후 공유학교 같은 경우는 9기관, 19개 프로그램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수강을 하고 있고,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돌봄 교실 외에 이제 현재 학교안 7실, 학교 밖 8실에서 늘봄 공유학교 약 11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좀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틈새 돌봄 6개 학교 12실, 그리고 늘봄 공유학교 14개 기관 정도를 통해서 학교 바깥에서도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누구나 이제 돌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질 개선인데
프로그램 질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수원시청에 시민연합 국장님도 계시고 수원시청 관계자분이 많이 계신데 저희는 좀 돌파구를 지자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서 좀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교가 좀 편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는 단위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는 거였고 저희는 이제 시청에서 기존에 이제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학부모님들을 강사를 모집해가지고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늘봄학교에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좀 이따 또 같이 논의하는 이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요. 우리 금양 장사님, 예, 말씀. 네, 저희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센자 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에서부터 이제 좀 정책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공유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더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본인의 일상이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저희 공유학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라는 말에서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함께 교육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인트고요. 그래서 공유학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유학교는 좀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랑 좀 다르게 진로나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맞춤 교육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사교육에서만 찾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학교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이시니까 가정통신문에서 여러 가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음학교라고 해서 수원에서는 공유학교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음학교가 그 에브리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에브리데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학교 수원 이음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음학교라고 하는 소리에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아이들의 전통, 수원의 전통과 미래를 잇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수원의 공유학교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과밀화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공유학교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공간이 모든 생활 자체가 학교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하며 학교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에서 지금 현재 8월까지 지금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공유학교가 총 14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좀 네, 해주시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계획은 이제 이렇게 듣고 학부모님들 질의응답을 이제 한 주제당 한두 번씩 듣고 해야 되는데 또 그 뒤에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 질의응답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묶어서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교 과밀화 문제, 또 AIDT 문제, 늘봄학교에 학부모님 한 분 정도씩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이와 관련된 주제나 다른 주제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은 요 교육 정책을 좀 홍보하는 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거는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측면도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진짜 현실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돌봄학교나 나머지 공유학교 뭐 다 예산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좋은 선생님들 모실 수 있느냐. 그런데 왜 교육부는 이 예산 다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으라고 하는 거냐. 뭐 등등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요. 먼저 학교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난 지금 이거 궁금하다. 이 문제는 학교 문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 주실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광주 호수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궁금한 게 그 AI 기기를 받는 순간 아직 초등학생이라 저학년이면은 그 기계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 지을 수 있는 아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관리라던가 혹시 망가뜨렸을 때 그런 AS라던가 혹시 그 기기가 어떤 사양을 가진 기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필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 그 작은 부속품이 그 펜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AIDT는 초 3사부터 되죠. 그리고 관련된 단말기 부분은 현재 대다수 학교에 다 보급이 됐어요. 근데 학교 정책상 학교에서 이거를 아이들이 가지고 집에 가게 할지 아니면 학교 내에서만 쓰게 할지 그거는 이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손 분실 사실 걱정이죠.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5개 지역이잖아요. 25개 교육 지원청이 있는데 그 중에 37개 지역에 그러니까 좀 국단이 좀 큰 데에는 2군데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파손이 돼도 별도의 이제 학생 비용 부담 없이 수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펜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펜 같은 경우도 사실 1, 2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학교 자체에서 혹은 거점센터에서 그에 대한 뭐 수리나 어떤 보상 부분은 해결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비용 부담은 없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야 되겠죠. 예. 아직은 정확히 다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성근 총장님 하실 말씀. 네, 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육부가 저희들이 질의했었습니다. 질의했었는데 지금 우리 장학관님처럼 뭐 이렇게 할 건데 아직 정확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또 뉘앙스는 좀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늘봄학교 부모님들 아이들 맡기는 문제 너무 중요할 텐데 늘봄학교 관련된 질의 있으신 학부모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동수원초등학교 원천중학교 학부모회장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이가 5명이 있어서 지금 내년 이제 또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 넷째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 네 군데를 지금 다 보내면서 느꼈던 게 늘봄학교가 이제 늘봄학교가 지금 거의 형식적이다라는 의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맞벌이라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늘봄학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봤더니 거리 그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그러니까 애들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학습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다르다 보니까 1학년 애들한테 단순히 돌봄과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 심심해요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거든요.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그냥 형식적인 것들로 유지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엄마 올해 내가 뭐 여기서 늘봄에서 이 수업을 받았는데 재밌었어요. 내년에 갔더니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진도인 거예요. 엄마 배운 거 또 배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늘봄 그러면 끊어 학원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봄이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늘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먼저 네. 네, 그 회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 다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늘봄 공유학교를 통해서 학교 밖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 거리가 많다. 이거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 관련 기관을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 이제 그 기관에서 보통 공간까지 같이 들어오는 이제 지역 거점형 모델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학교에 공간만 있으면 그 기관이 강사랑 프로그램을 넣는 학교 거점형 모델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 거점형 모델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조금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내후년만 되더라도 유휴교실이 좀 생길 거라 생각돼서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이제 늘공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학교 거점형에 투입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먼 거리에 늘공 공유학교를 다니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학교 중심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과제인데요. 늘공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정하고 강사를 모집하고 채용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눈높이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이제 수원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청하고 연계해서 조금 일반 돌봄이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할 수 없는 조금 재미있는 프로그램, 학생한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청 국장님, 과장님도 계신데 적어도 한 40차시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학생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개발하려고 부족 하나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부족 하나만 노력하고 있고 관련해서 수원시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마침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임정환 수원시청 교육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원시가 수원시 교육청하고 같이 늘공학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인사 좀 해주시고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수원시 시민협력자 임정환입니다. 네, 먼저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성문 회장님과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회장님께 본선 장안 8달에도 좀 만들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실 저는 워킹맘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사실은 중요한 화두고 목표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의 그 목표처럼 사실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든 시의원님이든 도의원님이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누구와도 협력해야 되고 누구와도 의견을 다 받아서 적극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수원에서도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늘공학교에도 이제 공간을 교육청에서 만든다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강사와 프로그램 그거를 지원하겠다고 우리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공유학교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간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유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원시 공간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 미술관, 박물관 뭐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연계해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수원시에서는 100배, 200배 더 저희가 협력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오늘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 수원시에 의견을 주셔도 되고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 많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님, 부의원님, 시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 분 중에서 다시 선거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반영이 되면서 시기는 언제쯤? 저희가 사실 학부모들이 제일 급한 거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지원을 이제부터 시작 단계를 하시면서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항상 보면은 이제 예산이 사실 네. 수반돼야 되는 거는 저희가 현재 이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바로 예산이 반영하고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아까처럼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바로 사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늘봄학교 같은 경우도 2학기 때 시작할 때 바로 저희가 강사가 투입되고 프로그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고 안 되면 최소한 다음 연도 시작할 때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은 어머님도 급한 것처럼 저희도 급하고 우리 장학사님도 급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을 바라보면 되겠네요. 지금 아마 2학기부터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늘봄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초일 맞춤형인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건 초일 맞춤형인데 이거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돌봄교실도 늘봄학교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에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내년에 초1, 2 맞춤형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올해 2학기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년에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늘봄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 4, 5학년, 5, 6학년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늘봄이. 그러니까 늘봄이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2학년까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지만 늘봄에서 제일 큰 한계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전과동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내용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창의적 교육을 특성을 좀 대비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함께 해줄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과 달리 늘봄학교 선생님들은 따로 또 뽑아요. 따로 또 뽑는데 이 늘봄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게 하느냐가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부가 많이 지원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이관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면 이걸 막고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건 교육부가 해야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이성근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들이 연대해서 왜 교육부는 늘봄 세계 최고의 늘봄 한다고 하면서 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이제 실타래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는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대안의 자리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돼야 될 자리인데 사실 오늘 이 자리만 갖고 일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시작하는 자리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자리들을 분기별로 좀 가지면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게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네, 다시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영통구 학부모와 통하다 이런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소통의 장에 현장에 있어 보니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그 패널 토크쇼 마지막 주제 아직 커버하지 못했는데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님들의 소통 창구가 최근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토크쇼 이후에 가장 큰 결과물은 쌍방향 소통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학부모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통해서 앞에 이야기한 과미라, AIDT, 또 늘봄 이런 걸 다 풀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학부모님들이고 저는 벌써 애가 30살, 27이라 물론 이제 저도 큰애가 이제 대학 2학년인데 30살짜리가 예, 방황의 시기가 너무 커가지고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학부모라면 학부모겠죠. 그러나 초중고 학부모는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이 당연히 우리 이성근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선 여기 장학관에 계시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마 학부모 네트워크가 와야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통구는 따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수원시 전체 관련돼서는 와야 될 걸로 들었는데 어차피 현장 관련돼 가지고 제일 많이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거 관련돼서 SNS로 다 소통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육청 관련된 거를 제가 요구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리서치 아닌 리서치를 했는데 희망 교실부터 시작해 부름이 학교 폭력비 위기 학생 신속 대응팀이나 자살 예방 교육, 꿈틀이 학부모가 지난 관련된 문의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 큰 호응을 하는 교육청 제도 관련돼서 나온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관련돼서 바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야간 가족 상담, 마음 총징리, 학생 진로 상담, 내 꿈 찾기, 지역 아동센터 학생 상담, 수험생 진학 상담, 학생 집단 상담, 유아 심리 상담 등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가 멈추지 않은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모 교육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이나 경기도 교육청에는 어떤 네트워크 형식으로 어떤 정책으로 저 학부모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돌아가는 거 어떤 뭐 폐단도 있겠지만 돌아가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그러면 우리 이성근 회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현 경기도의 대표님하고 최명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입니다. 학부모분들의 소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부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회장님한테 많이 들었고 경기도 우리 담당 교육청 직원을 불러서 왜 그런 네트워크 지원하지 않냐 이런 것도 따져 물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결과물이 아까 교육기획위원장님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인 지원을 내년도는 해달라 약속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학부 네트워크가 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지원청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거고 또 예산도 편성되고 아까 또 우리 이성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학부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가는데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학부모 네트워크가 다시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당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조금 학교가 변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시 좀 학교가 또 우리 교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지방정치인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을 잘 활용을 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의 어떤 현안의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소통 구조를 이번에 이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그 상황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학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청소년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그 건립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수원시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쪽의 지역 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얘기를 논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토크쇼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통행로 안전 캠페인들 하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의원들을 다 오게 해서 그때 또 그 지역의 학교별 어떤 현안들을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상식 구조를 조금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원활한 소통 구조들, 학부모님들께서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하면 그것이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논의 구조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고요. 제가 원래 11시까지 토크쇼를 진행해야 되는데 간만에 사회를 봐서 너무 미숙하게 진행을 해서 제가 또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서 사회자님께 넘기고요. 앞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또 저희 지역 교육 전문가가 저희 비서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서울 그 의원실에는 교육 전문가가 좀 교육부 상대로 하는 교육 전문가, 그래서 저희 교육 전문가가 지금 둘, 저까지 포함하면 셋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의견을 주시면 아주 좋은 소통을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우리 사회자 박보미 사회자님 다시 맡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본격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학부모님들의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순서에서는 일전에 그 작성하신 포스트잇에서 저희가 뽑아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2분 정도를 먼저 뽑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시간 및 공간이 부족해요. 어떤 분께서 의견 주셨을까요? 산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영동구 일대에 특히 메탄동 일대에는 그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복합 문화 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당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크게 한 3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설의 확충이나 아니면 두 번째는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세 번째는 지역사회 참여로 공공시설 파트너십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대안인 지역사회의 참여인 지자체와 사설단체 그리고 또 학교 등에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유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이나 공유시설 개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의원님이 대답하시죠. 네, 최종입니다. 그 메탄 지역에 그런 욕구가 많이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시도위원님과 그 사계동 동장의 그 주민자치단님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메탄 지역의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앞으로 협의체 구성에서 그 내용 나온 중에 아까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신 그 3가지 안을 다 그날 얘기 좀 했던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탄 지역에 뭐 어떤 큰 건물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임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공공지역, 공공건물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토의할 거고요. 앞으로 저 메탄 지역 청년들,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길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적극 만들 거고 우리 김재용 국회의원도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어요. 그 문제를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마음껏 또 뛰놀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강미영 박사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지금 현재 공유학교를 하면서 주말이나 일요일 휴일에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거점활동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체육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사실 체육과 문화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빠르게 달리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좀 더 행복하게 달리게 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학교의 협력을 얼마나 더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자체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 그 다음에 여기 월드컵 센터 이런 재단들이 있잖아요.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체육과 문화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고 많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좀 더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으시는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자유롭게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소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고등학생 여가 시간 활용 프로그램 및 공간 확대 어느 분께서 질문 주셨을까요? 저희 그 메탄동은 다른 동과 다르게 영통이나 광교 그리고 인계, 권선 같은 곳에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탄동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 협의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이렇게 구성을 했다 하시니 저는 질문 전에 벌써 해답을 드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말씀, 김준영 의원님 하실 말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평등권은 헌법이 보장한 겁니다. 저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육받고 또 창의적 활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누구나 다 똑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쭉 돌아다 보다 보니까 탄성 지역이 유독 그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시설뿐만이 아니라 관련 좋은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메탄동 지역만은 아닙니다. 영통 1동 지역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부분, 영통 1동, 2동, 3동 우리 이승 의원님도 좀 나와 계시지만 영통 3동 쪽에는 저 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수련관이 작지만 청소년 집이 있는데 영통 1동 쪽은 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청명역 지하 혹시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명역 지하에 상가가 10개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진짜 몇 년째 계속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비워 놓을까? 이걸 청소년들이 쓰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거기에는 늘 에어컨 대죠. 겨울에 난방가 대죠. 화장실 있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다 놀고 있잖아요. 공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코레이라고 그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그러면 청소년 공간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 새로운 공간,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새로운 공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공간만 주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만들어요. 온갖 프로그램을 자기들끼리 다 잘 만들거든요. 어른들이 너무 염려하는 거지 우리 청소년들은 스스로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저는 어제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어제는 현대자동차 전문님하고 같이 드론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한참 했어요. 2028년부터 실제 대한민국에 드론 자동차가 상용화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이 날아다니는 게 4년 뒤부터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건데 이 조종사 양성은 어디서 합니까? 이분들은 그럼 대우는 어떻습니까? 온갖 이야기 다 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님하고 이제 미팅을 좀 했는데 삼성전자 안에 이런 공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면 어떻겠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그 운동장 텅텅텅텅 비어서 놀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함께 활용하고 공유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아까 우리 장사님 공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치인들 최종현 의원님, 최명기 의원님, 사정 의원님, 윤명국 의원님, 이승 의원님 이런 정치인들이 나서서 좀 더 창의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내면 그럼 지역의 교육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정도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발언에서 실현의 질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측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미영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여가 시간 활용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 아이들의 배움과 공부하는 시간과 별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여가 시간이 결국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진로, 그리고 아이들의 진로가 결국은 아이들의 삶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렇게 별개로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여가 시간으로 노는 시간이 마치 본인들이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과 다른 시간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만들어주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유학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한데 미디어 교육을 하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가 되고 싶기도 하고 다이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학교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모든 학생들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얼마큼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처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늘 항상 지속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그 공간이 곧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유학교를 통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처럼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거나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그 패널은 아니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활동과 공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사정희 의원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정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메탄 1, 2, 3, 4동 지역구를 두는 사정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공간을 우리 메탄동 지역에서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김준혁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최종현 도의원님도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메탄동 같은 경우는 이제 17개의 학교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학교 수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갖고 있는 동네인데 또 지역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욕구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아까 우리 장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좀 안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그 개별된 그 독립된 공간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에게 그 안전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 그 김준혁 의원실과 또 최종현 도의원님 그리고 제가 유기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메탄동 지역의 청소년 공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효동초하고 그다음에 효원초에서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것이 운영되면서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동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제 우리 수원교육청에서 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청개구리 연못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그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매월 도서관에서는 지금 이제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 이제 임정환 부장님 가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이 시간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학교 안과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현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교육을 위해 이 질문은 꼭 현장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중학교 학부모회장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2010년생이고요. 출산율이 좀 높았던 해여서 저희 이 중학교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년은 187명의 좀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근거리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10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187명 중에 87명은 이제 다른 곳으로 배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학군 분리나 학군 뭐 지정 그 조정에 관해서 김준혁 국회의원님의 공약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좀 아이들이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한테 바로 질의를 해주시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2부 순서도 있는데 아까 제가 사회부에서 2부 순서를 조금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그 토론회를 한 가을쯤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좀 더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공약 중에 하나는 현재 남부학군 제도로 되어 있는 고교 입시 배정을 최소 3학군 제도로 바꾼다. 광교에서 뭐 좀 특정 학교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영신여자고등학교까지 가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영신여고 나오셨는데 파장동에서 영신여고 하는데 당시 거의 1시간 반 이상 걸렸었습니다. 뺑뺑이 세대 두 번째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 힘들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문제, 이거는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먼 거리 배정받는 거. 그래서 학생 인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 30분 안에 학생들이 가야 된다. 단순히 뭐 이 중학교에서 이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안 되는데 영통 지역이 그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성구라든가 아니면은 팔달구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학군제를 3학군제로 분리해서 못 가게 되면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이제 공유 공간으로 좀 두는 이런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군제도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있고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우리 이 토론회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적 측면에서 반드시 30분 안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 학습권을 만들겠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질문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지연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해야 할 학교 가는 길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각종 공사로 이 길이 밀려나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공사가 특히 아이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뭐 등굣길이 도로로 밀려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교 밖까지 교통지도를 하러 나오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고요. 또 그리고 수원에서 있었던 뭐 작년의 사고들 이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학교와 학교 주변 특히해서 노란 신호등과 우회전 신호등, 노란 횡단보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이도 학원 차량에서 한차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거든요. 이럴 때 학원을 사실 하나도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하교 통학로뿐만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사고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시도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최종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 도의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동안 저는 메탄 1,3 지역입니다. 메탄 1,3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은 구도심권하고 이제 아파트 지역이 이제 산재에 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층위가 도로선이 잘 돼 있지만 구도심권 안에는 좁은 지역의 주차라든가 뭐 상가에도 물건 적재라서 도로가 아직 인도가 좀 좁아지는 경향도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메탄 2.3동의 한 사업은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에 추가적인 지능형 CCTV 설치라든가 바닥 신호등 설치,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호 체계를 이제 개선해서 동시 사거리가 동시 이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도로가 좁고 워낙 아이들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지역에 뭐 예산이라든가 정책 또 필요한 또 개선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원입니다. 그 통학로 및 그 교통 안전 문제는 이 안전은 애들의 통학로 상황의 안전은 정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입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구의 영통 1동의 그 수직구에 관련돼 가지고 2년 반 동안 싸워서 결국에는 수직구가 애들 통학로 쪽에 이 수직구가 되다 보니까 그 매일 한 60여 대의 덤프 트럭들이 매일 그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수직구를 이전시키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정말 힘들게 지자체장님도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모든 걸 했는데도 이 국가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수직구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또 우리 영통구에서도 우리 또 그 관계된 교통정책과에서 대개 지금 이런 통학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199개 중에서 한 40몇 개 정도가 아직 그 보도가 안 돼 있는 데를 지금 조사를 해갖고 지금 차츰 그 보도에 대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영통초나 영일초, 또 황곡초, 이건 또 이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호, 울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의 그 통학로의 안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막 지하철이나 막 이런 데서 이렇게 공사를 통해서 대형 공사를 통해 갖고 불시적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대형 트럭들은 사실 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적으로 아마 우리 그 수원시에서 또 우리 이 내용이 이런 건수가 있으면 저희 같은 지방원이나 이쪽 의원들한테 좀 연락을 주시게 되면 수원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또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주민 의원님, 최명기 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토크쇼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어떠셨는지 패널분들의 간단한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한 분씩 이렇게 진행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학부모님들 뵙고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이제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새겨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당장 교육이 빨리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항상 열려있으니 전화 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학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장 학사님 말씀하셔서 우리 아까 저희 대형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담의 토론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시발점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학우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시 반부터 저희 의원실 주관으로 친일 역사교육과 관련된 국회 세미나 때문에 이제 바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있지 못하는 걸 지금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저한테도 소중한 자리였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소중한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참 많이 있는데 할 시간은 없고 다음에 한번 따로 기회가 되면 우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 과정들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대로 또 아이들의 그 순수한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내용대로 학부모님들의 또 스스로의 어떤 교육적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에 대한 또 문화적 풍요로움과 관련된 그것대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좋은 의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광교에 있는 산과 들 그리고 호수 또 생태교육관, 광교 박물관 이런 공공기관들, 미술관들을 다 교육의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이제 교육청 입장으로만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이제 학부모님 의견 그리고 저희 직접적인 교육의 수혜자인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지 맞춤형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밤이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에 대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정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조혜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모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그런 역할들을 저희 이제 우리 최명기 시의원 그런 시도위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더 충실히 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앞으로 미래에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시도위원들이 열심히 중간에서 소통하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또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김준혁 개헌이가 그다음에 우리 최명희 의원이 사정 의원님, 윤명호 의원님, 장미영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영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영통구 교육 학부모와 통화단 토크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통구 교육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은 사실 뭐또 예를 들어 배산적인 어떤 일반적인 거는 할 수 있는데 애들 쓰는 공간과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받은 거는 이제 현안하고 이제 그 민원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문제 제기하신 게 있어요. 단톡방에 넘어서 가는 거고 쓰레기를 밟고 갈 수가 없이 쓰레기를 피해야 되는